포문학관. 헐어진 청년회관 박화성. 뜰 아랫목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자던 효주는 꿈에서 후다닥 놀라 깨었다. 양철 지붕이 바람에 날아갈 듯이 덜커덩 덜커덩 하고 들뜨는 소리가 들렸다. 효주는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성냥을 더듬어 찾아서 불을 그었다. 책상 위에 있는 사발시계의 작고 큰 두 바늘은 함께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느라고 놓아둔 한 양철통이 잇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쓸쓸하게 보였다. 2시 10분? 효주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저녁 때부터 일어난 바람이 밤들며 점점 더 세차가더니 지금은 두려운 폭풍이 되어 집 온통을 휩쓸어 갈 듯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지나가면서 굵은 빗방울로 지붕을 때려치는 소리와 이웃집 양철 차양의 덜컥거리는 소리가 한데 섞여서 고작 아까운 꿈에서 깨어난 효주의 머릿속을 시클덤벙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폭풍의 소란에서 피하려는 듯이 눈을 감고 정신을 모아 애달프게 깨어진 그 꿈을 되풀이하여 그려보았다. 그는 오랜만에 그의 오빠의 꿈을 꾼 것이었다. 그의 오빠는 애밀당의 당원으로서 북쪽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도 맹렬한 행동을 하다가 극도의 피고와 영양 부족으로 폐병이 더하여져서 병석에 누워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망명한 혁명객의 신세로 어찌 하루의 서방인들 마음먹고 할 수가 있었으랴. 원대한 희망을 가진 그의 짧은 일생은 29세를 한 세상으로 이국찬 땅에서 원통하게 마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형제라고는 단 남매뿐이었던 그의 오빠. 오직 하나의 선배이며 동지이던 그의 오빠를 잃어버린 지도 6년이나 되었건만 날이 갈수록 더욱 주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누이의 꿈에 남아 그의 오빠는 자주 보여주지 않았었다. 그러하던 오빠를 효주는 꿈에서 만난 것이었다. 꿈에도 그의 오빠는 생시와 같은 이염 있는 얼굴빛과 우렁찬 목소리로 연단 위에서 주의를 선전하는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장소는 청년회관이었고 장례는 만원이었는데 검은 정복의 경관들이 좌우로 버티고 앉아 있다가 가끔 연사에게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었다. 효주는 그 오빠의 시선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것과 마주치기를 바랐으나 오빠의 누이를 바라보는 눈초리는 몹시 냉정하였다. 효주의 안타까워하는 눈은 행여나 한 번쯤이라도 다정한 시선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오빠의 빛난 눈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고 있을 때 베란간 그의 오빠가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며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길은 우리의 약소 민족과 우리 무산자가 서로 한 뭉치로 굳게 단결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자본가 계급에게 맹렬히 반항하여 싸워 승리를 얻는 그 길밖에는 없을 것을 단언합니다. 하는 순간 경관들이 그를 연단해서 끌어내리려 하자 청중 가운데서 때려치워라 하는 소리가 물 끓는 듯이 나더니 청중이 우하고 일어나서 우당탕 연단편으로 몰려갈 때 효주는 악을 쓰며 앞장서 가려다가 뒤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엎드려지며 그만 아깝게도 꿈은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야속한 꿈길을 안타깝게 더듬고 있는 효주의 가슴은 울렁거리면서도 쓸쓸하였다. 늠름한 그 오빠의 기상이 눈에 선하고 그의 열정에는 타는 듯한 말소리. 더구나 최후에 불을 뿜는 듯이 부르짖던 그 소리가 귀 안에서 빙빙 돌았다. 그는 갑갑하고 뻐근한 가슴을 어루만지며 꿈에서 깨어난 것이 너무도 아까워서 애달픈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는 조금 전에 꿈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눈을 꾹 감고 몸을 돌려 누웠다. 그러나 비바람 소리가 험악하여 갈수록 그의 눈은 말똥말똥하여지고 생각은 더욱 맑아갔다. 그는 그의 오빠가 꿈에 외치던 말소리를 입속에 내이면서 주먹을 부르짖고 흥분하다가도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생각하고 한 가닥의 비애와 고적을 느꼈다. 윗목 양철통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처량한 감정을 한층 더 북돋워 주었다. 왁자지근 우르르쾅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깬 효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급히 열어젖히고 툇마루에 나섰다. 억지잠이 들었었던지 더구나 여름의 아침이라 밖은 벌써 환하게 밝았다. 안방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건너방에서 형님이 뛰어나왔다. 그들은 효주에 서 있는 뜰 아랫방 쪽으로 몰려왔다. 아이머니, 효주, 이것 좀 보시오. 방 한편이 헐어졌구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원 저런 어쩌면 좋아. 하고 형님인 은주가 눈을 둥그레 가지고 놀란 소리를 쳤다. 너는 내 방 한쪽이 무너져도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더냐. 참 운수가 좋았다. 하마터면 어쩔 뻔했다고. 아이고 아슬아슬해라. 원 세상에. 하고 어머니는 몸서리를 치며 혀를 찼다. 거 원 참 큰일 날 뻔했다. 그의 아버지도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머리를 긁었다. 과연 뜰 아랫방에 붙은 담이 무너지면서 효주에 자고 있던 그 방 잇목 쪽이 헐어져 버려서 효주가 다시 방문을 열고 들여다 보았을 때는 헐어진 곳으로 하늘이 다 내다 보였다. 효주는 밖에 나와서 무너진 담과 헐어진 지붕을 둘러보면서 놀램보다도 들쳐 업어가도 모를 뻔하고 자고만 있던 자기를 생각하며 쓰디쓴 웃음을 웃었다. 고모, 자는 방이 헐어졌다야. 하고 오빠의 오직 하나인 아들 종현이가 언제 나왔던지 그의 어머니 앞에서 효주를 빤히 쳐다보며 해죽해죽 웃고 있다. 바람의 형세는 조금도 줄어가지 않고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들이부셔가면서 여전히 사나운 꼬리를 휙휙 갈기고 있다. 비와 바람을 잔뜩 실은 검회색 구름장이 뽀얀 바람꽃을 보이며 움직이고 꽃나무들은 서리 맞은 것처럼 잎사귀가 거의 떨어진 채로 바람에 꺾여 버리고 배나무에서는 남아있던 배가 마저 떨어져서 마당에 뒹굴고 있다. 장마에 흠뻑 젖어서 후물후물해진 데다가 이렇게 지도간 폭풍이 때려치니께 거 안 헐어지고 베길 것이냐. 이래저래 그저 없는 놈만 죽이려고 든단 말이여. 하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어 중얼거리며 앞마당으로 걸어갔다. 그들도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홍수에 피해당한 이재민들은 모두 노천 생활을 한다는데 또 이렇게 폭풍과 쳐놓으니 대체 어떻게들 살아갈 것인고. 참 기막힌 일도 있잖소. 하고 언주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효주를 돌아보았다. 그러기에 말이지요. 그 참혹한 말이야 어찌 다 하겠소. 참 형님, 오늘은 꼭 부원들을 모이게 합시다. 저번에도 못 모이고 말았으니 정말 그럽시다. 오늘은 나도 돌아다니면서 부원들을 몇 명 데리고 오겠소. 언주는 힘있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혁명가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일에 대한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있었다. 효주는 부지런히 조반을 짓고 있는 온주를 바라보며 간밤 꿈에 보인 그의 오빠를 생각하면서 종현의 아침 복습을 돌봐주었다. 부원 15사람의 5사람은 원주가, 10사람은 효주 자신이 소집에 책임을 지고 이 집 저 집으로 소집의 전달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효주의 발길은 청년회관 앞에서 딱 멈춰졌다. 헐어진 청년회관. 그는 전부터 날과 달이 갈수록 헐어져만 가는 이 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헐어진 청년회관이라고 막연하게 속으로 부르면서도 심상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의 이 집 모양은 과연 어떠하냐. 이번 폭풍에 지붕은 아주 홀딱 벗겨져 버리고 말았고 헐어져 가던 내 기퉁이의 벽은 마저 헐어져 흙과 돌이 진흙탕이 된 땅 위에 가득히 쌓여 있다. 효주는 멀거니 서서 그 외관을 바라보다가 발을 옮겨 빗장이 질려진 정문으로 집 속을 들여다보았다. 사방의 벽은 옛날 모양의 손바닥만한 자취도 찾을 길이 없이 진흙덩이가 아직도 뚝뚝 떨어지고만 있고 높다란 유리창에는 그 어느 창문에나 작은 유리 한 장이 끼어 있기는커녕 문틀까지 부수어져 버렸다. 이것을 바라보는 효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졌다. 그 중에서도 견딜 수 없이 쓰라린 일은 밖에는 이미 비가 개어 바람만 불건만 집안에는 아직도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높은 거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완연한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를 내며 썩어서 꺼먹게 된 마룻바닥 위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물에는 떨어지는 물로 물방구까지 섰다가 사라지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목도하지 않고 상상만으로는 도무지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효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흘렀다. 지난밤 꿈에 그의 오빠가 올라서서 사자우를 내뿜던 연단은 전에 놓여졌던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정문 앞에 놓여진 채 흙비를 막고 있다. 그리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썩어진 제목이 무덕무덕 쌓여 그나마도 헐어져서 마룻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다. 효주는 터져 나오려는 가슴의 표현으로 기침만 연해하면서 감상적으로 부르짖었다. 아, 가엾은 불행한 집아. 목포에서는 처음으로 된 모던식 건물이라고 옛날에 내 모양은 얼마나 산뜻하고 점잖았던가. 너는 항상 내 집 속에 변화한 회의를 가졌었더니라. 너는 주야로 내 큰 정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여 맞아들였었건만 오늘의 썩어지고 헐어진 이 모양의 참혹함이 웬 말이란 말이냐. 그의 가슴은 뭉클하고 답답하였다. 그는 주먹으로 정문을 한번 탁 치면서 다시 소리쳤다. 옳다. 너는 주인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주인을 잃은 너의 운명임에 멀지 않아서 집터만 남기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은 정한 일이 아니냐. 그는 이 청년회관의 주인들이 누구이던가를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일개인이 아니었다. 목포 청년들의 지덕 함양을 목표로 한 청년회가 세운 집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이 집 속에서는 날로 때로 열리는 각종 합법단체의 삶을 요구하고 해방을 부르짖는 외침이
얼마나 힘있게 흘러나왔던가. 각 단체 주최의 학술 강연이나 사회문제 강의는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청년들의 공동의 집이요, 그들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며 가르치던 위대한 사명을 가졌던 이 집에 오늘에 헐어진 이 몰골의 비참함이요, 그는 자기 오빠가 얼마나 이 집에서 많은 일을 하였던가를 추억하고 다시 어젯밤 꿈가를 연락시켜서 그의 오빠를 그려보며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흑흑 느껴가며 울었다. 등 뒤에서는 지나가는 남녀 행인들이 자기를 보고 그러는지 웃고 짓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집 속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단체는 놈들의 압박과 탄압으로 해산 혹은 해소되어, 그리고 청년동맹의 마지막 해체가 있은 후로 벌써 5년 동안 이 집은 완전히 주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이 집이 썩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단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던 청년들의 거의가 지금은 퇴폐하고 타락한 생활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는가. 어찌 목포 한 지방뿐이랴. 조선 13도 각처에서도 헐어져가는 청년회관이, 또한 썩어져가는 일터와 일꾼이 얼마나 많으랴. 아, 적당하게 쓸 곳을 얻지 못하여 헐리우고 썩어가는 아까운 집들이여. 효주의 숨결은 시근시근 하였다. 그 순간 지난밤 꿈에 오빠의 부르짖던 그 말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 뒤를 이어 효주, 무엇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고 있어, 응? 하는 소리가 들렸다. 효주가 돌아보았을 때 그의 형님인 원주는 벌써 그의 곁에 와 있었다. 형님, 이 속을 좀 들여다보시오. 효주는 원주를 앞으로 내세웠다.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원주는 혀를 연곱부 차면서 탄식을 하였다. 아침보다도 훨씬 새가 줄어졌건만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천장에서 굵은 흙덩이가 물에 섞여서 떨어졌다. 효주는 비로소 어젯밤 꿈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그가 이 집을 보고 느낀 감상을 자상스럽게 말하였다. 길 가는 사람들이 두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지나가고 지나갔다. 효주의 감상을 듣고 있는 원주의 얼굴 표정도 긴장하고 씩씩하여졌다. 그의 눈에는 비분의 빛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 형님, 나 자신도 헐어져가는 이 집과 다른 것이 무엇이요? 오빠의 가신 후 2년 동안은 남편의 지도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그마저 입폭한 지 4년이 된 이날까지 내 생활은 어떠하였어요? 나는 모든 것에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었어요. 나는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통하여 받은 여성의 유학과 수동성을 실천 과정에서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움직여주던 오빠와 남편이 없어진 오늘의 나는 힘을 잃고 방향을 잃은 평범하고 무의미한 생활에서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닙니까? 효주의 말소리는 뉘우침에 떨렸다. 뭘 그렇게까지 무의미한 생활이라고 단정할 수야 없지 않소. 그렇다면 내 자신은 더구나 어쩌게요? 원주는 부드럽게 대답하여 주었다. 형님,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요? 목표조차도 선명하지 못한 여성 구락부라는 작은 단체의 한 부원이 되어서 가끔 일어나는 천재에 피해당한 이재민이나 구해준다는 임시의 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사로잡히고, 친정 부모에게 조석밥에 신세나 끼치면서 남편이 추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 자신의 가엾고 값없는 생활을 돌아볼 때
헐어진 청년회관에 참혹한 이 광경과 얼마나 다를 것이 있습니까? 효주의 오조는 연설적으로 되어버렸다. 효주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지. 원주는 힘없는 말소리를 가로 끼웠다. 그렇지만 형님에게는 정연이를 사람답게 오빠의 아들답게 키운다는 큰 책임이나 있잖아요. 대체 나는 이대로 있다가 어떻게 내년에 추록하는 그를 맞을 수가 있겠어요. 작년에 면회할 때도 그는 내게 뜻깊은 시선으로 암시적 지시를 하였건만 무능한 나는 무심히 지나치고만 말았거든요. 그러고 정말 어젯밤 꿈에 오빠의 나를 보던 시선이 그다지 싸늘하던 것도 아무리 우연한 꿈에서라 하지만은 나는 큰 충동과 힘을 얻게 되었어요. 형님, 어서 갑시다. 나는 오늘 그를 면회하러 떠나겠습니다. 그를 만나서 나의 이후의 행동과 결심을 선언하겠습니다. 효주는 원주의 등을 밀면서 청년회관을 떠났다. 그리고 그럼 오늘 밤 7시에 모이기로 한 일은 어쩌고요? 원주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효주를 돌아보았다. 그건 형님이 혼자 맡아서 그들과 의논해서 하세요. 보관은 벌써 작성한 것이니까 나는 6시 차로 떠날 테니요. 경부선이 개통되기는 했지만 아니 그럼 노비는 어쩌겠소? 대구까지 적어도 앙복, 도자와 여비에 35는 있어야지. 원주는 이런 중에서도 형님다운 장 걱정을 하였다. 노비쯤은 내가 준비해 뒀어요. 적당한 기회에 한번 가보려니 하고. 그럼 가보시오.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으로. 그러고 나 같은 약한 여성도 능동적인 강한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오. 원주는 그들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효주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말하였다. 원주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이른 저녁을 얻어먹고 효주는 오후 6시 43분 급행열차로 폭풍을 안고 목포역을 떠났다. 원주는 효주를 존성하고 7시까지 집에 도착하도록 급한 발걸음을 떼어놓으면서 청년회관 앞을 지나갔다. 헐어진 청년회관이 효주에게 준 장하고 새로운 과제. 원주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그 집을 돌아볼 때 정문 앞에는 뒷모양이 눈에 익은 듯한 청년이 집 속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저희도 효주와 같이 되어 주었으면. 원주는 이러한 진실한 기대를 가지고 그의 뒷모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목포문학